35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할게요. 1번 볼게요. 1번은 탐험 구석기 시대 유물찾기 해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사진 스티커를 찾으래요. 가 부분에 어떤 스티커가 들어가냐는 거죠. 쓴배찌르기가 옆에 있네요. 쓴배찌르기가 옆에 있는 걸 봤을 때 구석기를 말하는 거죠. 자, 보기를 한번 볼까? 보기는 신석기 옷 만들 때 사용된 가락바퀴가 나와 있네요. 신석기 시대에 가락바퀴는 옷 만들 때 사용되었죠. 2번은 만능 도구인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석기에 사용되었던 거죠. 3번은 반달돌칼, 청동기 때, 벼 딸 때, 곡식 같은 거 딸 때 사용되었던 반달돌칼 있고요. 그리고 4번은 신석기 시대의 그릇인 빗살무늬 토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2번을 볼게요. 2번은 다음 대화 속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했고 고려 시대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썼죠. 거기에 건국 이야기가 들어있대요. 이것은 고조선 이야기이고 고조선은 팔조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었죠. 이번에 불교를 수용한 것은 삼국 모두가 불교를 수용했고요. 3번 소도라는 신성지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소도라는 신성지역은 사만지역에 있었죠. 사만지역은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교재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마한 여기는 진한, 여기 변한 이 사만 지역을 말합니다. 이 사만 지역은 사만의 소도는 제사장이 관할하는 곳이어서 왕도 함부로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만 지역은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5월과 10월 계절제를 지낸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제사와 정치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정치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재정 분리 사회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4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가야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은 1번입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다음 가상 광고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0월에 제천 행사인 무천이 열린대요. 자 그러면 철기 시대의 여러 국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배웠잖아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부여는 지도하고 같이 볼게요. 부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부여. 그럼 부여의 특징은 어떠한가 한번 볼까요? 부여는 만주 송화강 유역이고 사출도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 풍습으로 껴묵거리와 순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흰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라고 중국에서 불렀고요. 그리고 엄격한 법인 일책 12법 한 가지 죄를 지으면 12배 12배를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천 행사로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부적 연맹 왕국이었고 사출도 4개의 땅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대가들이 다스리고 또 대가들의 합으로 왕을 추대할 수도 있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고구려의 위치는 여기 졸본 지역에 있죠. 졸본 지역. 고구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졸본 지역에 주몽이 건국했고요. 제천 행사로 10월 동맹이 있어요. 그리고 오부적 연맹체이며 제가 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예를 숭상하고 활쏘기와 말타기 등을 잘해요. 그리고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서옥제는 서옥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아이가 클 때까지 여자 집 뒤에 있다가 다시 아이가 다 자라면 자신의 집으로 온다고 했죠. 그게 대릴사위제죠. 그리고 옥저 볼게요. 지도상의 위치는 옥저 이곳입니다. 동해안 지역이죠. 옥저, 동해, 옥동자로 외운다고 했죠. 옥저 지역. 자, 옥저 지역의 특성은 옥저는 왕은 없고 군장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옥한 토지로 농사가 잘 되고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했어요. 제천 행사는 따로 없고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뼈를 추려서 같은 묘에 묻는다고 했죠. 그 골장제, 요것이 옥저의 풍습이 됩니다. 그리고 동해, 아까 그 밑쪽에 있었던 동해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왕은 없고 군장이 지배하며
그리고 제천 행사로 무천이라는 10월에 지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습으로는 책화와 족외혼이 있었어요. 책화라는 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족외혼은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만지역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사만지역은 왕은 없고 군장이 지배하며 천군이 소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였으며 5월과 10월 계절제를 따로 지냈고요. 그리고 변하는 철이 풍부해서 화폐로 이용되거나 수출되기도 했대요. 자, 그러면 3번의 답은 무엇이 될까요? 3번의 답은 사출도가 있었다. 이것은 부여였죠. 주몽이 건국한 나라는 고구려. 그리고 책화와 족외혼이라는 풍습이 있었던 동해. 그리고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한 가야. 가야는 금관과야는 법흥왕이 복속시켰고 대가야는 전성기 때 신라의 전성기 때 진흥왕이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전투는 고구려가 당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네요. 고구려군이 흑산을 빼앗아 당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켰대요. 자, 이것은 안시성 전투였죠. 안시성 전투는 지금 34회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꼭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관상성 전투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뒤를 이어서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내려오니까 백제와 신라가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치자 해서 낮에 동맹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낮에 동맹을 맺어서 한강 유역을 빼앗아요. 그런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혼자 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왕이 신라를 침범했어요. 신라를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백제가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 성왕이 전사했거든요. 그 전투가 관산성 전투예요. 자, 그리고 황상벌 전투는 신라의 삼국통일 때 백제가 멸망한 전투죠. 계백이 5천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나당 연합군에서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화랑을 끌고 가서 일으킨 전쟁으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진 전투죠. 그리고 4. 기벌포 전투.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중에 나당 연합, 그리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당 전투, 나당 전쟁, 거기에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이잖아요. 그래, 그때 나당 전투, 신라의 삼국통일 안에 들어가 있었던 신라와 당나라의 전투 안에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볼게요. 다음 가상일기의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동맹국 신라의 진흥왕에게 배신당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겨서 분하고 억울하다. 나는 백제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격할 거다 하는 성왕 이야기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여기 관상선 전투에서 설명한 왕이죠. 자, 이 왕의 업적을 찾는 거예요. 이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겼어요. 자, 그게 이제 답이 됩니다. 1번 태학을 설립한 건 고구려 소수림왕이고요. 우상국을 복속시킨 건 신라 지증왕. 그리고 독서 산품가를 실시한 것은 통일신라의 원성왕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해라 했죠. 독서에서 산품으로 나눠서 또 시험을 쳐야 하다니 원망하고 싶다. 그래서 원성왕.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볼게요. 자, 6번. 밑줄 그은 유물로 옳은 것은 자, 6번의 밑줄 그은 유물은
신라가 왜 침입을 받았을 때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지. 자, 신라 무덤에서 출토되었대요. 자, 이거 선생님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할 때 이야기했어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고 요동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또 백제를 쳐서 굴복시켰다. 그리고 신라의 왜구가 침입했을 때 광개토 대왕이 도와줘서 신라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렇게 해서 그 증거로 호우명 그릇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호우명 그릇 요것은 답이 3번이 되겠어요. 1번 금동관은 가야의 유물이고요. 금동 대향로 요것도 잘 나오는 건데 요것은 백제의 유물입니다.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밑줄 근 이곳으로 오른 것은 자 경주에 왔어. 신라 때 만들어진 인공 연못 앞이야. 답은 동궁과 월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황남 대총 유리병 및 잔 그리고 원성 왕릉 경주 계림로 보검 이거는 전부 다 신라가 서역과 문화 교류를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9번 밑줄근 신분 제도는 설총과 최치원이 나오고 있네요. 신라의 유투품 출신으로 알려진 학자로 엄격한 신분 제도로 진골에 비해 차별을 받은 육투품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최치원은 통일신라의 신분제도 할 때 많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합격한 수재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신분 때문에 더 높은 자리를 벼슬을 차지하지 못하고 쓰임을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성 여왕 때 시무 10여 조를 올렸으나 채택되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설총은 누구냐면 원효대사 알죠? 통일신라의 원효대사. 원효대사의 아들인데 이두라는 문자를 만들었대요. 이 두 사람은 육두품 출신이라서 능력에 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번 골품 제도가 되겠네요. 자, 음서제도는 뭔지 알죠? 고려의 5품 이상 고위 관리직에게 주었던 특별한 혜택. 그래서 고위 관리직 자제들은 무조건 음서제도로 관리직이 될 수 있었어요. 화랑제도는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통일신라가 아니고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인 진흥왕 때 만들어진 화랑제도죠.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는 임금께 건의해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 이야기. 이거 통일신라죠. 다음 11번 볼게요. 11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불병자상, 석등 전부 다 이거는 발해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온조는 백제를 김수로는 가야를 그리고 신라는 박혁거세. 자, 그리고 12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이고 경종 때 처음 실시되었대요. 등급에 따라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요것은 전시과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들 이 문제도 잘 나오니까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현령과는 뭐냐면 조선시대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리 등용 제도를 추천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현량과 외워두도록 합시다.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 양반에게도 세금을 거둔 그 제도죠. 호포제. 자, 그 다음 13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은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고 노비안건법을 실시하며 관리에 공복을 제정한 임금 광종이 되겠죠. 자, 공민왕의 업적이 있어요. 친구들. 공민왕의 업적을 외워둬야 하는데 자, 공민왕의 업적은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자, 공민왕의 업적은 자,
자, 국민항의 업적을 반원 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원에 반대한 자주 정책으로는 권문 세족을 처단하였고 정동 행성을 폐지했으며 몽골 풍습을 버렸다. 그리고 천령 이북 지역인 상성 총가부를 회복했다. 이것이 반원 자주 정책이고,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신돈이라는 사람을 기용해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전민 변정 도감은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비슷하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준 거죠. 자, 이것이 왜 왕권 강화냐 하면 노비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민이 되면 세금을 낼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왕권 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권문세족을 누르면서 신진사대부를 기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 이렇게 신돈, 전민, 변정도감, 그리고 신진사대부 기용, 요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성종의 업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종의 업적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확립했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했으며 오도 양계, 그리고 이성 육부제 행정제도, 그리고 의창과 상병창 같은 구휼제도를 실시했어요. 의창, 상병창 요 구휼제도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랑 함께 받는 것 알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14번 볼게요. 14번. 다음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자,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도자기 중 하나예요. 회색 또는 회백색의 흙으로 빚은 그릇 표면에 흰색의 흙을 분처럼 발랐대요. 이것은 분청사기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외울 때 조선 초에 잠깐 유행했던 분청사기, 그리고 그 이후에 3번과 같은 청화, 백자가 유행했다고 했죠. 1번과 4번은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시대 유행한. 자, 그리고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 대외항쟁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고려시대의 대외항쟁은 처음에는 거란이 쳐들어온 거죠. 거란의 1차 서예 강동육주, 그리고 2차 양규, 3차 강감찬의 휴주대첩, 그리고 여진족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여진을 먼저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먼저 혁파합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얻게 되죠. 근데 자꾸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게 돼요. 그 이후에는 무신 정권이 들어오게 되며, 그리고 그 이후에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4번 보면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이것은 임진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닙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의 국가적 행사를 얘기하네요. 훈요 10조에도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토속신앙과 불교가 결합된 종교 행사래요. 그러면 친구들아, 뭐가 있죠? 팔관회와 연등회가 있는데, 연등회는 토속신앙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팔관회가 되겠네요. 자, 17번 봅시다.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신정변이 들어오고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몽골이 침략하죠. 이 가 시기에는. 그래서 자, 무신정변 이후 몽골이 침략하니까 무신 정권들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요. 그래서 8만 대장경판을 제작해서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무찌르고자 했죠. 그리고 최신 무신 정권이 수립되고, 이것은 전부 다 가 안에 들어가는데, 서희가 강동육주를 획득한 것은 거란의 1차 침입이니까 고려 초가 되겠네요. 자, 18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장소로 옳은 것은, 자, 임진왜란의 격전지를 찾아서인데요. 김시민이 크게 승리했대요. 그것은 몇 번이죠? 진주성이 되겠네요. 진주성. 자, 그 다음 19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의 문화유산이에요. 고려의 문화유산. 불상, 인쇄술, 건축해서 경천사지 10층 석탑, 부석사 무량수전, 직지심체요절. 그러면 고려와 관련된 탑은 무엇인가요? 4번이 되겠죠? 고려는 탑은 다각 다층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가 큰 탑들이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번은 통일신라 석굴암에 있던 거고 2번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 3번은 고구려의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 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20번 밑줄 그은 이 섬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몽골 침입 때 항파두성에서 삼별초가 항쟁했대요.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다니면서 몽골에 항쟁했었죠. 끝까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제주도에서는 4.3 사건 때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했죠. 자, 21번 한번 볼게요. 4.3 사건은 뭐냐 하면 왜 나중에 그 남한만의 선거로 남한만이라도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한 사건이에요. 남한만 선거하는 것을 반대한 사건.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2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성계에 대해서 알려달래요. 위화도 회건으로 정권을 장악했고 조선을 건국했다. 그러면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어요. 이것이 답이 되겠죠. 1번 규장각 설치는 정조. 그 다음에 2번 경국대전 완성한 것은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거죠. 훈민정음 누가 했죠? 세종. 그렇죠. 22번 봅시다. 22번.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영조,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다. 세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백성들이 납부해야 할 군포의 부담이 커지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진 것. 그것은 균역법이 되겠죠. 얘들아, 대동법 알지? 대동법은 특산물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 배, 돈으로 납부하는 것 말하는 거고,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 천황 때 만들어진 구율제도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랑 함께 갚는 것 기억하죠? 자, 23번 갑니다. 23번. 들어갈 인물을 고르는 거네요.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흑산도 주변의 물고기 등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여 자산어보를 썼대요. 그건 누구죠?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박지원, 열하일기, 유영헌, 반개수로, 홍대용, 지동설 주장 외우고 있죠. 자, 그 다음 2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은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고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처소 시간 알려준대요. 그러면 이거 자경루죠. 자, 그 다음 25번. 2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속놀이는 고려군이 고창전투에서 고창전투를 기념해서 만든 놀이래요. 이거 차전놀이죠. 지난 시간에 34회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차전놀이. 26번 볼게요. 26번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그림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 4번 봐요. 목류도원도라는 작품이에요. 목류도원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1번 봐요. 1번은 조선 후기 민화 자코도를 보았고 그 다음에 금강전도는 정선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화첩을 얻어다가 그 그림을 베끼는 것이 많았는데 정선은 진짜 경치를 보고 산수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립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김정희는 글씨 추사체로 유명한 사람인데 요 절개를 나타낸 이 세한도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27번 볼게요. 27번.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세도 정치를 비판하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장치. 평안해야 되는데 난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것은 홍경래의 난. 기억하지요? 얘들아, 만적의 난은 무엇이냐면 고려 중반에 1170년에 무신 정권이 일어났잖아. 무신 정변이 일어났잖아. 이때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하면서 신분 평등에 관련된
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자겸의 난은 조선 초기에 호족에서 정치 세력이 문벌 귀족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문벌 귀족 중에서 이자겸이라는 명문의 집안이 이자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난입니다. 자, 4번 망이 망소의 난은 무신 정권일 때 무신들이 선생님 어떻게 외우려 했냐면 무신들이 나라를 잡고 있다니 망했다 망했어. 그래서 망이 망소의 난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과 헷갈린 애들이 있는데 원종과 애노의 난은 신라가 통일을 해서 땅덩이가 넓어지니까 귀족들이 사치를 부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원통하고 애통하다 원종과 애노의 난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그것은 갑자기 땅덩이가 넓어진 통일 신라의 이야기. 그때 농민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그리고 만적의 난과 망이 망소의 난 요것은 무신정권 때 일어난 난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 자, 28번. 조선의 여류 시인이고 중국과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동생은 홍길동전을 지었대요. 허균이죠. 홍길동전을 지은 이는. 자, 허난설헌이 되겠습니다. 김만덕은 제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제주 도민을 살린 인물이고 유관수는 3.1운동, 신사임당은 율곡 이의를 잘 키운 엄마죠. 우리 5만원짜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29번 볼게요. 29번.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원 화성이 6.25 전쟁 때 파괴되었대요. 그때 설계도와 축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책이 있어서 다시 새로 복원할 수 있었어요. 그 책은 바로 화성 성역의계입니다. 정약용이 작성했죠. 답은 4번. 유네스코 문화 기록유산으로 남겨져 있어요. 자, 얘들아 1번은 동의보감은 약초를 소개한 허준의 책이고 그리고 악학괴범은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 의계와 악보를 정리한 악서라고 보면 되겠고요. 삼강행실도는 배웠죠. 세종 때 유교의 도리를 백성에게 알려준 책인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교의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글과 그림으로 나타나 있었다 했어요. 자, 30번으로 넘어갈게요. 30번. 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진왜란 때 불탔으나 흥선대원군 다시 지은 것은 경복궁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나와볼게요. 나는 종묘죠.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고 다 지역은 사직단이에요.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로 고종이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곳은 황구당이죠. 4번. 조선 왕제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이것은 종묘가 되겠습니다. 종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 역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로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나라를 구한 인물들의 위인전을 썼대요. 신채호죠. 얘들아 기억하죠? 자, 그리고 김구는 1931년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윤봉길, 이봉창 등이 한인애국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자, 윤봉길은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 생일날 폭탄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죽었죠. 그리고 이회영은 신등무관학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32번.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 군국 기모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대요. 김홍집 내각은 군국 기모처를 중심으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대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대요. 얘들아 이건 뭐냐면 가보개혁이야. 선생님이 군국 기모처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가보개혁 때 과거제 폐지, 도량형 통일, 신분제 철폐 이거 했어요. 자, 가보개혁이 어디를 중심으로 했다? 군국 기모처를 중심으로 김홍집 내각 닭똥집 아니고 김홍집 내각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가보개혁이 이루어졌다. 가보개혁의 내용으로는 과거제 폐지, 도량형 통일, 신분제 철폐. 외워두는 게 좋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아니에요. 33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얘들아 중심 인물이 안창호 양기탁이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만들었대. 이것은 신민의 이야기죠. 신민의 1907년에 만들어졌어요. 보안회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조선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단체야. 그리고 신간에는 1927년에 만들어진 좌우 합작 단체로 1929년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해 준 단체죠. 자,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었어요. 독립문 그리고 독립문과 만민공동회 등을 개최했죠. 34번 볼게요. 가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얘들아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조약이래. 강화도 조약이지.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인의 치외 법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일본인의 치외 법권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우리나라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본에 가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게 치외 법권이야. 자, 알아두세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라 했던 거예요. 자, 35번 볼게요. 35번. 35번은 밑줄 그은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폐해서 옳게 골라라 했죠.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이에요. 을사늑약, 1905년에 일어난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후 조선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어요. 그러면 1905니까 어디에 속해요? 라 지역에 속하죠. 라. 자, 그 다음 36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은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됐는데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 요것은 뭐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자, 알겠죠? 물산 장려 운동.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일어난 거죠. 물산 장려 운동은 20년에 일어난 거예요. 37번 볼게요. 밑줄 그은 독립군 부대는 자,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이에요. 선생님 그랬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것이에요. 답은. 그 다음 38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05년 12월에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조선 임시 민주정부 수립해야 되고 또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그리고 신탁통치 문제 등을 협의한 회의예요. 이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국, 소련, 영국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39번 볼게요. 다음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몇 년도에 일어난 거지? 1987년에 일어난 거지. 6월 민주항쟁 결과 6.29 선언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오태우가 당선되고 그 이후에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죠. 자, 40번 보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얘들아 그 끝부분 꼭 외우라고 했지. 근데 오늘 이번에도 또 틀리면 선생님한테 진짜 혼난다. 자, 끝부분 외워라 제발 좀. 한국사 2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거 외워라 했잖아. 이거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걸 다 외워야 돼. 2000년대까지. 왜냐하면 이 문제가 꼭 두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40번 보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7.1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1991년, 6.15 남북선언은 200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나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친구들아 공부 좀 한 후에 36회로 풀어보자. 화이팅!